모든 답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네요. 네. 이제 제 이름은 이주원이고요. 네, 저는 현재 엔더워스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로봇 바이저 회사에서 CTO로 일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 온 지는 이제 한 7년 정도 됐고, 업계에서 일을 한 지는 이제 12년 차, 13년 차 들어가고 있고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로봇 어드바이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게 로보트와 어드바이저의 그 합성어 같은 개념인데요. 근데 이게 좀 지금 좀 많이 잘못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면은 다 이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을 사용해서 투자를 해결하는 회사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냥 저희 같이 그 디지털 안에서 자동화를 통해서 자산 운용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투자 결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음, 알고 있기로는 주원님의 커리어가 처음부터 뱅크 쪽으로 시작을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파이낸스라는 이런 도메인으로 가게 네, 되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개발자고 엔지니어지만 또 저의 한 반 정도 되는 저의 정체성? 이제 금융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커리어를 시작한 지 이제 12년이 됐는데 이제 한 번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금융업계에서만 계속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대학교 컴퓨터 공학을 나왔는데 호주의 어떤 국정원, 호주의 FBI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대학생들 신입을 뽑으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 어,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제가 그 방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갔어요. 네, 네. 그러면 뭘 해야 되지 하다가 바로 옆에 또 취업 세미나를 하고 있길래 그때는 이제 저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방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JP 모건에서 인턴십을 이제 광고하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저는 그때 이제 들고 다니던 시기라 거기 앉아서 이제 얘기를 잘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얘기를 다 듣고 세미나 듣고 이제 끝나고 가서 그 발표한 사람한테 제 이력서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명함을 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 여름, 그러니까 그해 12월, 그 12월이 호주는 여름인데 그해 12월에 JP 모건 그 시큐리티스 트레이딩 팀에서 한 세 달 정도 인턴십을 한 게 저의 금융 쪽 커리어 첫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어, 네, 저는 근데 그 시큐리티 팀이라고 했을 때 저는 보안팀인 줄 알았거든요. 시큐리티라는 게 보안이라는 뜻도 있고 유가증권이라는 뜻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이제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날 뽑았겠지 하고 갔는데 이제 보안이라는 게 없는 부서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인턴십을 끝나고 나니까 금융 쪽이 되게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단한 걸 하진 못했지만 3주 동안, 3달 동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학에 다시 갔는데 그 대학에 가 있는 와중에 이제 그 호주에 있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런 매년 하는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거기를 팀을 꾸려서 이제 나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잘 해서 이제 호주 안에서 4등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오, 그 인턴십 한 경험과 그 입사한 경력을 가지고 맥쿼리 뱅크 그러니까 그 호주에 있는 인베스트먼트 뱅크거든요. 호주에 있는 맥쿼리 뱅크에서 퀀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에 그러니까 그 개발자로 이제 취직이 됐죠. 그때 이제 스위스 계열의 UBS 투자은행의 시드니 브랜치에서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 디벨로퍼, 그러니까 트레이딩 플로어에 앉아서 트레이더들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개발자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맥쿼리 뱅크를 나와서 그 UBS에 들어가서 5년을 UBS를 다녔죠. 주원님이 생각하시는 핀테크 쪽 커리어의 장점과 단점부터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장점 너무 많은데 일단 싱가포르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이 핀테크 산업을 되게 키워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규제도 굉장히 유연한 편이고, 스타트업들이 이런 금융 쪽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나 이런 regulatory requirement들이 되게 심한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국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키워줌으로써 기존 금융사들 안에서 경쟁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수료를 낮춰서 고객들한테 그 싱가포르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뭔가 국가가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업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싱가포르 안에서는 특히 이제 국가가 미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핀테크 쪽이 뭐 자꾸 제가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페이가 그래도 대기업이랑 비슷비슷하게 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핀테크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기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영입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족이 있거나 뭐 이런 그런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너무 낮거나 이러면 쉽게 조인을 못 하거든요. 근데 금융 쪽이 이제 음, 아시다시피 원체 보수 이런 부분이 다른 업계에 비해서 높은 편이니까 핀테크도 약간 그거에 맞춰서 조금은 이제 다른 스타트업 인더스트리에 비해서는 좀 상향 평준화돼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점프를 할 때 이제 깎이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완전 뭐 이커머스로 가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초창기 스타트업을 얘기할 때에도.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금융이랑 테크놀로지 양쪽에 대한 이해를 키움으로써, 약간 특수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커리어 오퍼튜니티가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고요. 뭐, 단점은, 일단 엔지니어가 이쪽 업계에 들어오면은 좀 업무량은 확실히 느는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아, 대기업에 있을 때나 아니면 뭐, 이커머스가 쿠팡이나 라자다, 레드마트 이런 이커머스에 있을 때에 비해서 저희 쪽의 업무 강도가 더 센 거는 맞는 것 같고, 업계 전체가. 그리고 이제 저희 쪽은 저희가 최신 기술을 뭘 하려고 하든 결국 어느 순간에는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랑 붙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하려는 게.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그 기술 부채를 저희가 이제 저희 작은 스타트업이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 걔네들이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걔네들은 규모가 있고 커버리지가 되니까 우리가 무조건 걔네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걔네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이제 창의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즐기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고리타분한 일이라 서류 작업도 너무 음, 많이 해야 되고 음, 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는 버그를 일으키면 그게 그 돈의 손실로 고객의 돈이든 회사의 돈이든 돈의 손실로 바로 연결되고 그 얼마를 잃었는지가 바로 나타나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음, 라자다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개발하던 친구가 자기 쇼핑카트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 쇼핑카트에 버그가 생겼는데 쇼핑카트에 버그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객이 쇼핑카트에 제대로 물건을 못 담는 거야. 근데 그게 고객한테 돈을 뺏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이 굉장히 화가 네, 나고 짜증은 나지만 고객한테 돈을 뺏어오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그가 발생했을 때에도 다음날 아침에 와서 고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도 빨리 고쳐야 하겠지만. 네,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업계에 와서 한 얘기는
이건 쇼핑 카트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지갑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수준이다, 거의. 그래서 음, 내가 버그를 일으키면 이 사람 돈을 까먹는 거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한테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제가 일으킨 문제가 금액이 너무 커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뭔가 그 받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좀 더 높은 거죠. 여기 이 업계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 되게 크리티컬한데요? 단점을 너무 제가 스트레스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단점을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나중에 괜찮아져요. 나중에는 그냥 무덤덤해져요. 어, 그, 그, 그러면 그 핀테크 쪽으로 엔지니어들만 꼭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쪽으로도 다른 쪽에 탤런트도 되게 중요시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네, 어떤 롤들이 조금 핀테크에 갔을 네, 때 엣지가 있나요? 왜냐면 사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프로그래밍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네, 거라면 네. 그, 굳이 왜 세일즈가 필요한가? 그냥 그 아, 수익률로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뭐 그,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핀테크니까 테크가 중요하긴 하죠. 저희 회사만 해도 엔지니어들이 이제 회사 인원의 절반이 넘고 그 전 회사도 그랬고 그래서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중요하고 테크놀로지가 이제 생각보다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 맞고 잘 만들어야 되고 최신 기술 쓰는 것도 좋고 한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느낀 거는 어, 어느 정도 테크 기반으로 제품이 나온 상황부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색이 플랫폼으로서의 구색이 갖춰지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게 엔지니어들한테 미안한데 비즈니스 쪽 사람들의 역할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회사가 잘 성장하려면.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자산운용사는 그것도 저희 엔더워스는 그 투자 결정을 저희가 알고리즘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저희 CIO가 이제 틀을 잡아주면 그 안에서 저희가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추천을 하는 수준이지 그거를 완전히 컴퓨터가 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희 같은 그런 어프로치를 테이크하는 로봇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인공지능 기반보다는. 그래서 그런 음, 경우에는 CI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투자 결정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이런 어프로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고객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고객들은 당연히 저희 CIO가 어떤 경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CIO가 대학 졸업한 지 1년 됐고, 2년 됐고, 막 이러면은, 일단 사람들이 일단 돈을 안 넣어요, 일단은. 그래서 음, 아무리 뭐 테크팀을 잘 뽑아놨고 뭐 플랫폼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해도 일단 저희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CIO가 이른발이 없으면은 일단 사람한테 돈을 넣으라고 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또 라이선스도 안 나와요. 일단 그 CIO가 그 투자 진짜 돈을 운영해 본 경력이 없으면 라이선스가 안 나와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CIO 굉장히 중요하고 스타트업이라는 게 주어진 리소스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주어진 리소스라는 게 결국엔 시간이랑 돈인데 이런 스타트업들은 솔직히 한 두세 번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엉뚱한 데다가 그 회사의 노력과 시간과 돈을 쏟으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회를 놓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개발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쟁사를 계속 분석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플랫폼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유저들이랑 끊임없이 인터뷰해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마켓 핏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덕트 매니저인데 그 사람 역할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열 몇 명이나 되는 정말 비싼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정말 엉뚱한 데다 쓰일 수도 있어요. 이런 판단을 잘못 내리면.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세일즈도 되게 중요해요. 세일즈 너무 중요해요. 정말 뭐 어떻게 더 강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정말 엄청난 그런 영업 비밀이 있어서 뭐 정말 경쟁사들이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면 세일즈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저희만큼 뛰어난 팀들도 시장에 충분히 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장점을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구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일즈들이 중요하고 저희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그 큰 손들, 하이넷워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큰 손들한테 저희 플랫폼을 어필을 하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해본 세일즈들이 잘해요.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막 그 싱가포르 큰 손들, 막 엉클들, 언티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플랫폼 다 자동화해서 수수료 싼데 투자하시죠 하면은 안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세일즈가 가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큰 액수를 한 번씩 이렇게, 플랫폼에 넣어주면, 그게 이제 회사한테 되게 자극이 돼서 성장이 더 훨씬 빨라지죠. 그래서 세일즈 역할도 너무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마케팅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좋은데, 이, 이 스타트업은 결국에는 그 CAC랑의 싸움이거든요. Customer Acquisition Cost. 그러니까 고객 한 명을 그 acquire 할 때 얼마만큼의 돈이 드느냐. 이 비용이 너무 커버리면은 성장이 계속 더뎌지거나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Customer Acquisition Cost를 낮추는 방법은 정말 제 생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의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올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가 너무 막 많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에 대해서 알고 인지하고 나 거기 들어봤어 하고 들어올 수 있으면 커스텀 애퀴지션 코스트가 확 낮아지면서 이제 더 적은 돈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그로스가 매달 그로스가 안 나오면은 VC들도 투자를 안 하잖아요. 스타트업들은. 근데 이 네. 그로스를 하려면 결국은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케팅을 할 때 커스텀 액퀴지션 코스트가 너무 높으면 주어진 돈 안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을 계속해서 커스텀 액퀴지션 코스트를 낮춰줘야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도 너무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플랫폼의 구색이 나오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살아남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음, 그, 그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세일즈, 어떤 집단이든 하이 퍼포밍 세일즈가 가장 연봉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세일즈는, 별로 가고 싶어 하는 집단이 아니었어요. 네, 네, 호주에선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네, 한국 컨텍스트에서는 세일즈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떠올리는 게 그 영업하시는 아저씨들. 그래서 뭐 아, 아니면 막 강매, 막 부동산, 막 아니면은 뭐 보험, 이런 거가 주로 떠오르니까 세일즈에 대한 그렇게 네,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는데, 사실 싱가포르만 해도 가장 네, 고소득 연봉자들은 당연하죠. 다 세일즈잖아요. 당연하죠.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세일즈만큼 본인이 회사에 가져다주는 밸류 애드가 숫자로 바로 나오는 직업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은 어떤 무형의 것을 만들어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그 가치가 뭐 회사가 매각되고 뭐 그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액수로 산정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켓의 서플라이와 디만드로 인해서 저희의 몸값이 결정되는 게 크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은행에 있을 때도 투자은행들도 세일즈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되게 프론트 오피스라 그래서 되게 고소득 직군이에요. 그 은행 안에서도 굉장히 대우를 잘 받는 사람들이고. 근데 저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은 한 두 쿼터, 세 쿼터만 성과를 못 내면 바로 잘리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그냥 얄짤없이 바로 잘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이제 자기가 벌어오는 것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이제 그 커미션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회사한테 이만큼을 가져다 주면 자기도 그만큼 많이 가져가고, 되게 정직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집단이든 간에, 어, 많이 파는 세일즈가 아마 그 해소득이 가장 많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유난히 싱가포르이 또 세일즈 헤드오피스가 많잖아요. 맞아요. 보면 엔지니어링 헤드오피스보다는 세일즈 헤드오피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세일즈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되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힘든 직업이다, 저거. 되게 힘든 직업이고, 나라면 저 직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스트레스, 바로 내가 생산해낸 돈의 가치가 바로 그날 이렇게 칠판에 적히는 저런 직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좀 싫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고연봉 세일즈, 뭐, 우리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고연봉 세일즈에 대해서 우리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아, 좋죠, 좋죠. 네. 네. 싱가포르에서 고연봉으로, 세일즈로 고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뱅킹 세일즈 쪽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세일즈의 꽃 중에 꽃은 뱅킹 세일즈와, 그래서, 네.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신입을 배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배치에서 UBS에서 이제 신입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저처럼, 그러니까 같이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3개월 정도. 뭐, 네. 이제 트레이닝도 같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배치끼리 친해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제가 느낀 거로는 이제 저는 근데 이게 좀 저 사회생활 초년생일 때 이게 좀 약간 되게 싫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열등감 같이 열등감? 뭐 불만 같은 거였는데 어 저랑 같이 시작한 세일즈가 있는데 이제 보너스 같은 게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타이밍에 주잖아요. 펑션과 관계없이. 네, 네. 그럴 때 그럼 이제 그 보너스 어나운스먼트가 있는 날은 늘 회사 앞에 있는 그런 펍이나 이런 데 모여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서로 뭐, up or down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뭐, 너 얼마야? 그거보단 up이야, 그거보단 down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로 저랑 똑같은 시기에 시작한 세일즈 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더 어렸고, 후슈이고, 근데 그냥 얘는 세일즈 펑션에 있고 저는 테크 펑션에 있는 것 뿐인데 거의 연봉은 같은데 연봉 같은 배치니까 둘 다 같은 픽스 인컴 프론트 오피스고 하니까 같은데 그 보너스의 차이가 정말 한 10배 정도 나는 거예요, 10배. 네, 아니, 그렇게 네. 많이 나요? 10배 정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현타 많이 왔었어요, 그때. 뭐지, 이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 어, 근데, 근데 아니, 이제, 10배면, 네. 그러니까 보너스가, 10배면은, 뭐, 예를 들면, 2,000불에서 2만 불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은행에서 2,000불을 주진 않죠. 연말 그럼 보너스로. 연말 보너스 얼마 그러니까, 줘요,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신입도 뭐 다 다르지만, 그래도 뭐 한 달에서 세 달 사이로 주잖아요. 테크놀로지 쪽도. 뭐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딱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한 해에 회사의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인디비주얼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보통 테크 엔지니어링 펑션들은 뭐 한 달에서 세 달 사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UBS 시드니에 있었고 그 해에는 UBS 시드니가 전 세계는 불황이었는데 시드니는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굉장히 잘한 해였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저랑 같은 배치의 친구가 받았던 건 억이 넘었죠. 이제 음, 27살, 26살 되는 이제 그 정도 나이대 친구인데
이제, 예, 걔는 이제 보너스 액수가 억이 넘은 거였죠. 저도 제가 받은 보너스가 되게 고맙고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막 테레비 사고 막 이랬거든요. 플스 사고. 근데 얘는 이제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플스 사고 TV 사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집을 집을 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회초년생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싫고 그래 막 저랑 잘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펑션을 트라이 해보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 나도 그럼 저렇게 벌면 되지. 나도 저기로 가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지 뭐 이랬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저랑 어울리지 않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근데 제 생각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고정 보수는 요즘에 보면 엔지니어들이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세일즈보다도. 근데 이제 세일즈 하는 사람 중에는 사실 이제 고정 보수 보고 그 직업을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 네, 뭐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보여요. 정말 뭐 엔지니어링과는 또 다른 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일즈를 커미션 베이스로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구나. 네, 네. 네,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나 아니면 미국만 해도 그 네, 세일즈를 커미션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자가 되려면 통해서 부자가 되려면 이제 뭐 투자를 하거나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목돈을 네, 어떻게 모으냐? 세일즈 커미션. 네, 그쵸. 이게 일반적인 예.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이제 저희는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그래도 프론트 오피스에서 이런 세일즈랑 트레이더들이랑 같이 일하는 입장이었는데 저희끼리도 이제 많이 하던 얘기가 우리는 길게 가자. 우리는 이제 길게 이렇게 가고 쟤네는 뭐 정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굵고 짧게 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정말 동의해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목돈을 모은다? 뭐 그럴 때는 사실 네, 세일즈만 한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별로. 그죠? 근데 어. 물론 그것도 잘해야죠. 아, 왜냐면 그럼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 근데 그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잘 못하는 세일즈를 그렇게 오래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없어요, 벌써. 한 두 쿼터, 쓰리 쿼터만 그 정해진 타겟을 못 채우면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UBS 5년 다녔는데, 5년 동안 저랑 같이 다닌 세일즈가 있다? 그럼 걔는 벌써 그 자체로 잘하는 거예요. 왜 5년이나 음, 버텼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타겟을 계속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자기 실력이든 팀빨이든 간에. 그럼, 넌 잘하는 애구나. 하고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잘하는 애구나. 이 와중에 웃겼던 게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잠깐 섞어 쓰신 게 타겟을 만났다고 미터 아, 네. 타겟 타겟을 그리팅을 네. 해주셨네요, 타겟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짜던 프로그램 중에 저희 팀이 관리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그날 이제 트레이딩 팀의 P&L,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이제 리포트로 쏘는 것과 그날 세일즈 팀의 커미션을 그 계산해서 이제 리포트로 어, 써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되면은 관리자니까 맨날 보게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네.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런 거에. 뭐야, 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많이 벌었어? 막 이런 얘기도 막 저희끼리 하고, 뭐, 그렇죠. 예, 참 세상에 쉽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없네요. 예, 그렇죠.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떡락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주식이 생각보다 높잖아요. 예, 잘해주고 있죠.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기특해. 아니, 이 사태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제가 조언할 자격은 사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이
그냥 저희 회사가 늘 주장하는 저희 회사가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규칙적으로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정도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액수를 잘 계산을 하셔서 그냥 규칙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선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생긴 회사거든요. 장기 투자, 규칙적인 투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 근데 누구나 다 이제 자기가 시장이 떡락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게 다 다르잖아요. 톨러런스가.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돈을 잃었을 때까지 괜찮을 수 있을까를 잘 고민을 해보고, 이제 늘 위험은 있으니까 투자할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정도는 매달 투자를 하고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 정도 액수를 계산을 해서 그냥 매달 규칙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저희 회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어, 보면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제가 본 것 중에 많이 안타까웠던 거는 시장이 확 떨어졌을 때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시고 이렇게 그 돈을 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생각보다. 특히 리테일 쪽에 계신 저희가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 커스터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은 그 손실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잃은 것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고객님 지금 빼면 손실 확정이니까 돈 안 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거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늘 그게 안타까운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히려 투자에 더 익숙하고 투자 업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 시장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확 다 빼서 손실을 확정짓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그럴 때 이제 규칙적으로 자기의 어떤 습관에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규칙, 그 투자 규칙에 더 이제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장을 매일매일 안 봐요. 그러니까 저도 매달 저희 회사 펀드에다가 돈을 넣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매일 뭐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어 뭐 이럴 때 이제 내가 한 3일이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주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네, 다 돼가지고, 네, 저도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오늘 너무 인터뷰를 되게 잘 오거나이즈해서 해주셔서 제가 편집을 할 때 엄청 수월할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아니에요. 진짜 정말, 거의 편집할 구간 없이 그냥 이 막판에 제 문근영 드립만 잘라내면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오늘 이 방송에 나옴으로써 좀, 내가 싱가포르의 그 인싸 계열에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되게 기뻤어요. 초대받으면서. 이 앨리스님의 방송에 나와야, 인싸로 인정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저희 라방에 오신 분들을 따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초대하고 있어요. 저 초대해 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역대급 착착착 인터뷰였고, 제 편집 부담을 덜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원님, 초대해주셔서. 네. 네. 주원님 계속 엔지니어 분들 뽑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싱가포르에서. 네, 한국에서도 뽑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도 뽑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뽑고 있고, 대우도 업계 최고로 주고 있으니까, 저는, 네. 네. 많은 분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endoworth.com 하시면 돼요. 저도 티셔츠 입고 있습니다. 여기 네. 티셔츠조차도 되게 면이 좋은 거를 쓸 만큼 부유한 회사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네.
네. 네. 조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네.